좀 수입 얘기를 좀 박명수 채널처럼 수입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수입 어떻습니까? 네네. 2주 하셨는데 가감 없이 한번 밝혀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컨텐츠가 될 텐데요. 제 채널 구독자님이시자 최근 제 이택교 강의를 통해서 입문하신 30대 서울 개인 택시 여성 기사님이 계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분과의 전화 인터뷰 시작해보러 출발하시죠. 네, 오늘 우리 서울 개인 택시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영민의 개인 택시 우수 구독자이자 우리 이택교 일기 출신이신 30대 여성 개인 택시 기사님 이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 저, 안녕하세요. 예, 전화 인터뷰. 자,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 택시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개인 택시 기사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끈따끈해요. 2주 되셨고. 네, 네네. 목소리는 아직 20대이신데, 그쵸? 아닙니다, 아닙니다. 30대이시고, 너무 신선해요. 30대 여성 기사님이 또 이렇게 제 채널 구독자님이시고, 또 제 채널을 통해서 입문해주시고, 이택교 1기까지, 그쵸? 아, 이태규는 정말 너무 유익한 이제 정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하면서, 신청하면서도, 네. 되게 많이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여자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네. 이게 정말 여자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들 이제 좀 음, 나이가 있으신 이제 중년분들, 네네. 남성분들이 좀 많으셨어가지고 진짜 네. 그때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근데 네네. 뭐, 저는 이제 실제로 뵀기 때문에, 워낙 잘 네네.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는. 아, 아, 이분 진짜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뭐 이택교가 그래도 상당한 도움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이기도 했었는데, 이기도 네네. 예,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이 좋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아, 되고요. 택시님은 정말, 저 방금 영상 봤거든요. 올라와가지고. 보셨어요? 아, 네네. 어떠셨나요? 근데 확실히 네, 그 주요 포인트를 막 이렇게 찝어주시는 걸 보면서,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뭐, 없더라도 일단은 손님을 태우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막 계속 말을 해주시니까, 네. 이게 콜을 무조건 고르는 것보다, 진짜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택시님도. 바이브를 응, 정말 그때그때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응, 된다는 게 포인트였죠. 맞아요. 정말. 그걸 절대적인 건 없다. 보면서, 네, 절대적인 것도 없고 단거리를 태워도 그 다음에 또 초장거리가 걸릴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손님들의 기운도 나한테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약간 맞아요. 좀 종교적인 느낌도 들지만 그게 진짜 네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계속 바꿔서 타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의 어떤 그런 기운을 좀 많이 타는 직업인 그야말로 운수업이다. 네. 자, 간단히 자기소개 하셨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택시업에까지 진출하게 되셨는지 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뭐, 원래는 이제 뭐, 카페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고요. 네. 그러고 이제 원래 이제 20대 초반에는 이제 프리랜서 강사, 이제 운동 강사를 조금 했었고, 20대 오. 후반에는 이제 모두들 다들 아시는 별땡 방에서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고, 스벅이요. 네. 스벅도 스타프 출신으로서 네. 근데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강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재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상 사람들과 잘 맞지는 않잖아요. 사람 성향들이 다 있다 보니까. 조직 생활 힘들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 안 맞는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조금 굉장히 좀 강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혼자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다가 보니까 네. 제가 20대, 21살 때부터 운전을 또 계속 하긴 했었거든요. 오, 네. 그리고 또 사실 어린 나이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막 겁 없이 운전을 한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을 또 어떻게 사고가 없이 좀 잘, 운전이 또 잘 되기도 했었고, 네. 뭐, 당연히 자잘한 뭐 접촉사고 정도는 있긴 했는데, 그게 뭐 15년 정도 운전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없긴 오,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 운전하는 일을 조금 해봐도 되겠다 음. 생각을 했었다가, 처음에는 약간 사실은 좀 화물차, 트래커,
생각을 했었어요. 응. 트래커를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좀 사고가 나면 좀 너무 대형 사고니까 조금 작은 차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네. 이래가지고 좀 택시 쪽으로 방향을 조금 트게 된 경우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시고 운동 트레이너도 하시면서 여러 또 약간 사회생활의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네네. 그렇죠, 혼자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 과정에서 운전을 좀 어느 정도 잘하니까 트럭커보다는 택시로 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택시를 하면서 어떤 채널이나 어떤 뭐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어떤 커뮤니티?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물론 이제 카페 같은 것들을 진짜 많이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네. 카페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카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정보가 되게 정확하지 않는 느낌? 음. 네, 카페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한 50%가 정확하고 나머지는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느낌이 좀 많았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영상이 뭔가 보기도 편하고, 뭔가 조금 더 이분들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보는 경향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조금씩 개인 택시 검색을 하다가, 이제 대표님 이제 영상을 좀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아, 채널을. 네. 그래요. 네. 저 사실 되게 오래 보긴 했거든요. 아, 댓글을 안 달아서 아, 그렇지. 진짜요? 꽤 오래 네, 보셨군요. 꽤 오래 봤어요. 왜냐면 아, 그때 언제지? 작년인가? 크리스마스 영상 막 올리고 하기 전부터 약간 좀 계속 보기 시작을 초기 했었거든요. 구독자시네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카페를 굳이 많이 안 찾아본 이유도 있었거든요. 유튜브가 왜냐면 이제 이분들은 얼굴을 보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이분들은 거의 한 90%는 정확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아, 유튜브를 좀 찾아본 경향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쵸. 아, 네. 감사합니다. 그쵸. 아, 아무래도 네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제 네. 실제로 또 택시 영상 보니까 또 아직 짧은 경험이지만 충분히 공감되는 것도 많으셨겠네요, 그쵸? 네네. 그쵸, 그쵸. 음, 근데 그러시구나. 확실히 음, 지도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지역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무조건 하셔야 되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좀 빠르긴 한데 아직 인터뷰 초반인데 좀 수입 얘기를 좀 박명수 채널처럼 수입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 수입 어떻습니까? 네네. 이주하셨는데 가감 없이 한번 밝혀주시죠. 아, 진짜 과감없이 음, 하면 처음에 일주일은 음.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콜을 일단은 들어오는 건 다 받았어요. 네. 다 받아서 25에서 30. 몇 시간 기준이죠? 거의 저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내로 했던 것 같아요. 짧으면 8시간, 길면 10시간. 저기요, 택신이신가요? 너무 시작하자마자.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네, 일주일 후에부터는 네. 제가 야간에 운전을 하는데, 아, 이게 약간 무섭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다들 너무 막 달리시고, 음, 막 그러시니까 약간 좀 저도 막 주춤주춤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 약간 좀 코를 내가 일단 너무 멀리 가는 것보다 일단 이 지역 주위로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콜 위주로 좀 잡았더니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사고가 안 나고 네, 또 워낙 밤에는 나이트 라이터들이 굉장히 좀 와일드 하잖아요. 네. 특히 뭐 개인 택시, 법인 택시 할 거 없지만 정말 빈 차로 다닐 때는 정말 레이싱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경험해 네. 보신 거네요, 직접. 네, 근데 정말 그야말로 너무, 생존의 이 정글의 세계를 맛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음, 거기서 딱 이제 순간적으로 겁이 좀 딱 나더라고요. 나죠, 나죠. 그리고, 네, 그리고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야간을 했을 때, 그, 간병분로 쪽에서 사고 나는 걸 한 두세 번 봤어요. 아,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네, 근데 이게 음, 차라리 작은 차들끼리 사고가 나면 다행인데, 큰 대형 트럭이 있잖아요. 네. 그 차랑 그냥 일반 승용차랑 한 세네 대가 붙어서 이제 차 사고가 난 걸 본 거예요. 이야. 아, 그때부터는, 아, 이게 야간에 무조건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딱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일단은 짧게라도,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짧게라도 이 동네를 우선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계속 돌아보고, 조금씩 넓혀가자라는 방향이 조금 잡혀서, 음. 사실은 지금은 크게 욕심 없이 하루에 그래, 20에서 20 언저리만 해도 일단 크게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방향이고 설정입니다. 이제 본인의 나와바리부터 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게 저도 추천을 드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제 채널에서 많은 것이 이론이 빠삭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실전만 겸비되면은 뭐 1년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고 또 아직 젊으시니까 감각도 있으시고 손도 빠르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만족도는 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이실 것 같아요? 아직은 한 70점?
왜 그런 이유가 뭐죠? 아직 제가 그 큰 틀을 못 잡아가지고 이 운영 시간의 틀을 크게 아직 못 잡았어요, 사실 아직.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나머지 30점을 음, 제가 어떻게 몇 시간 정도 정확한 시간을 잡으면 점점점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지역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잡으면서 그 시간이 조금 더 네.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70점 중에서도 제 목은 10점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진짜 우리 대표님 영상 보면서 채운 게 대다수거든요, 사실. 아하하하.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소수고, 음, 이 이론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터득한 게 나머지고, 나머지 30점은 근데 어차피 제가 채워나가야 되는 분위기와 네. 상황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천만 다행이고 아유, 예, 그럼요, 그럼요. 앞으로도 뭐 평생 직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네네. 오랫동안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요? 갑자기 팩이 그때 되게 씩씩했었는데 아, 갑자기 어떤 게 또 아, 힘들어요? 생각보다 좀,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힘들기도 하고. 체력이요? 아니, 체력은 아닌데, 어, 약간, 어, 그 항상 차 머리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머리 쓰는 게 힘드시구나. 네, 그게, 음, 저도, 이게, 물론 이제 지역을 또 잘 알아야 되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사실은 엊그저께 제가 홍대에서 강남 가는 콜을 태웠거든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진짜 콜이 없었는데 우버를 켜놓고 있었는데 우버에서 우연찮게 그게 뜬 거예요. 네. 그거 떠서 갔는데 간병북로를 바로 타는 내비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내비가 갑자기 마포 쪽으로 해가지고 간병북로를 타는 거예요.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근데 외국인들이니까 제가 말을 또 편하게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 그냥 내비 따라 가기는 했어요. 간병문로가 바로 앞쪽에 있는데도 근데 이거 보면서도 이상하다. 왜 간병문로를 바로 안 가고 왜 진짜 마포역 쪽까지 와가지고 이게 간병문로를 타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냥 말없이 그냥 바로 강병문으로 탔었어야지 맞나 싶은 막 무조건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상수역에서 무조건 직진해서 강변북로 응. 타서 양화대교에서 피턴 해가지고 노들길 타고 강남으로 갔었어야죠. 그 약간 음, 그게 막 길에 아직 뭐 완전하게 나 혼자 자신이 딱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쪽으로 돌아서 갔으면 시간 단축도 좀 되고 했을 텐데 약간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고객님 아직 한 달 안 되셨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아,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메모해 놓으셨다가 네. 지도를 바로 펼치셔야 돼요. 까먹기 전에. 그 다음에 네. 복귀를 하셔야 되고 네. 차머리를 분명히 마포대교를 했다는 건 마포 세무서 쪽으로 했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고요. 무조건 네. 최소한 합정역 쪽으로 나와야죠. 그럼 합정역 쪽으로 맞아요. 어떻게 나올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하나씩 잘 네. 다듬어 좀 이제 가면서 그런 게 조금 궁금해. 내가 봤을 때는 이쪽 길보다는 이쪽 길이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이럴 때 보통 고객님들한테 그냥 고객님 빠른 길로 가는 게 나으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지 약간 좀 그런 이런 게 게 좀, 있어요. 택시 오래 네, 타신 분들은 선배님들이 좀 길들여 놓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냥 간선도로 웬만한 건 타셔도 돼요. 특히 야간에는. 아, 주간에는 사실 아, 좀 애매한데 네. 야간은 우리가 택시 선배님들이 좀 손님들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기분 이렇게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내려주고, 가는 게 무조건 최소 시간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최소 시간이 음, 거리가 너무 늘어나면 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좀 합당하지 않은 경로는 누가 봐도 안 되지만 네. 웬만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초보들은 배워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은 걸 소화하시기엔 아직 경력이 안 그러니까요. 되셔서 네. 조금씩 하시면서 아마 늘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건강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저는 지금도 사실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네. 보통 12시 그러니까 오후에 12시쯤에 나가가지고 한 2시 반 정도까지 이제 헬스 가서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 기본적으로. 헬스를 네. 하시는구나. 네네. 좋습니다. 2시간 반씩이나 아주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건강 관리를 너무 잘 하시고 뭐 아직 짧은 경험이긴 한데 지금까지 손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손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첫 손님이 아닐까 싶어요. 아, 첫 손님 누구였습니까? 아, 여성분이셨고요. 오, 그때는 제가 처음에 바로 야간으로 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주간으로 해가지고 첫날 한 아침에 7시쯤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첫날 7시쯤 나왔는데 콜을 딱 키긴 했는데 콜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 집 근처가 이제 공덕역 쪽이어서 공덕역 주에서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이제 여성분이 타셨거든요. 콜을 받아서. 네, 근데 다행히 먼 거리는 가는 건 아니었고 공덕 쪽에서 이제 신촌역에 있는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네. 그 여성 고객님이 이제 처음 손님이라 아무래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뭔가 말이 오고 가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제를 하면서 결제를 넘어가면서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제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뒤에서 고객님이 되게 차분하게 앉아서 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런 어, 거 보면서 이분도 그분 눈에도 이제 내가 초보인 음, 게 너무 눈에 보일 텐데 또 저렇게 어, 가만히 이제 기다려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배려심이 그쵸, 그쵸. 느껴졌다. 그리고 네네. 사실 택시는 타는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택시 네. 승객들도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아, 이분 네네. 아직 초보이신가 보다. 기다려주시는 되게 네. 배려심이 좋았네요. 네네. 상당, 아직 처음 했다 이런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그래도. 사실 어. 첫날에는 진짜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 운전에만 딱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인사만 잘하셨어요. 딱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내비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고,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인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하루 종일 그러면 진짜. 혹시 뭐 야간 택시 할 때, 뭐 짓궂는 남자 승객이 왜 여자가 택시를 한다거나 이런 분은 아직 없으셨나요? 근데 제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아직 음. 이제 완전 술에 완전 취하셔서 타신 분들이 없었어요. 아, 사실 진짜 그래요? 다행히.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음. 다들 이제 그 얘기는 여쭤보세요. 어떻게 여자분이 이렇게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셨는데, 아하. 그래도 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요 정도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다들. 뭐 여자 기사님 차는 가끔 탈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중년분들이셔서 네, 젊은 여성 기사님은 정말 그야말로 만나기 힘드니까 손님들도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아마도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새로 입문하시거나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나이대도 뭐 정말 천차만별이고 저번에 이태교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젊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6, 70대 분들도 많이 입문을 하시는데 이것만은 이제 추천을 한다. 뭐 개인 택시의 어떤 점을 추천을 하고 뭐 특히 뭐 서울 개인 택시는 어떤 게 좋다. 이런 거 한번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많이 운행을 한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남자분들이 많은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 기사님들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인가요? 이미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야간에 남자친구분들이 여자친구를 태워서 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딱 제가 뒤돌아서 인사를 했을 때, 남자분들이, 하시더라고, 다들. 안심한다. 약간 이런 네네. 느낌. 그런 분위기가 진짜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그 남자들은 느낄 수 없는 분위기네요. 네네. 어, 남자분들은 음, 진짜 느끼실 수 없는 분위기인데, 음, 제가 뒤돌아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남자친구분들이 정말 대체적으로 다, 하시고, 네,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인사만 하시고, 여성분들이 솔직히 되게 어떻게 보면 다들 내리시면서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인사를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기사님 덕분에 되게 편하게 잘 왔습니다라는 말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찐이네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런 얘기 잘 못 듣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기 바쁘지. 조금 타면서도 조금 네. 편하겠죠, 아무래도. 네, 확실히 서울 택시가 이용하기는 확실히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어딜 가든 어디 구석에 있든 음, 부르든 항상 오세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새벽에 조금 이동할 일이 있어서 차를 두고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구석에 있었거든요, 되게. 네. 저는 되게 솔직히 택시가 좀 오늘 시간 좀 걸리겠다 생각을 했는데도 정말 한 3분 안에 택시가 오는 거예요. 어디든 기사님이. 있다, 서울 어, 택시는. 서울 택시는 어, 진짜 와 어떻게 여기 진짜 택시 없을 것 같은데 싶은데도 어. 택시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만큼 엄청 가까운 거리에. 그만큼 택시가 많은 거고 서울 네, 택시는 인천공항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지방 어디 가도 있다. 수원 정말 나중에 뭐 파주 가도 서울 택시는 정말 무조건 있다. 많다. 네, 법인 그거를 택시까지 되게 7만 느꼈던 것 대예요. 같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원래는 자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음, 택시 이용할
이용하는 게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제가 택시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택시를 조금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서울 택시는 어디에 가도 있구나. 맞습니다. 네, 진짜 어디를 가도 있고 어디에서도 불러도 금방 오는구나. 라는 게 네. 진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택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서 힘들 거라는 거는 저도 생각은 해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기도 했고. 음, 근데 들어와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물론 힘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적응이 되면 이 서울이 정말 아, 돈이구나, 돈 진짜. 음, 이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는구나 라는 네. 게 진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죠. 제가 뭐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도 누차 방송을 했었지만 거기에 이제 K컬처가 아주 제대로 한몫하고 있죠. 아, 그래서 그럼요, 종로 그럼요. 들어가면은 외국인들 정말 택시 많이 타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복이죠. 손님이 맞아요. 늘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 뭐 앞으로 하시다 보면은 더 많은 경험들을 쌓아 나가실 것 같아서 일단은 너무 뿌듯하고요. 자, 오늘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서울 개인 택시 지금 조금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저는 그만큼의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원래 사실은 처음에 카페를 준비를 하려고 이제 많이 좀 알아보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카페나 무슨 자영업을 할 때는 그만큼 투자가 택시보다 배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올 때 그거 절대 못 갖고 나온다. 리스크도 크니까. 리스크 너무 큽니다. 왜냐면 재고 같은 것도 너무 많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많고, 처리해갖고 나와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 그거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택시를 운영을 하면서 그만큼의 개인 매출을 낼 수 있고, 나중에 털고 나올 때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받아서 다시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똑 부러지는 채원님 너무 인터뷰 오늘 장시간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오늘 이 제 채널을 보시고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많은 모티베이션이 됐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택시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우리 채원님 영상에 힘입어서 나중에 뭐 제 구독자님을 어디서든 만나게 되시면 그때 제가 그 보고 입문했어요 하면 또 뿌듯함도 있으실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서울 개인 택시 우리 한 일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네, 네, 안전운전.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마도 지금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습니다. 제 영상 좋으셨으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영민의 개인 택시였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 택시의 모든 것, 개인 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부장 010